국사도 20점인데, 그죠? 그 되게 국사를 제일 먼저 풀어요. 빨리 풀려고. 문제를 다 안 읽어. 근데 문제가 길어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차 싶은 거예요. 막 마음이 급해지고. 그지?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야기했나? 가동률. 문자 해독은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문장 해독은 어떻게 돼요? 문장 해독은 툭 떨어진대요. 그래서 공부했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문제. 그런 훈련들을 좀 하긴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런 걸 좀 집중해서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2달 동안에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진도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9페이지 역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 이게 문제로 출제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됐는데 그래도 좀 기본적인 학문의 기본 성격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역사란 뭐냐? 과거에 있었던 사실, 과거입니다. 과거에 사실, 있었던 사실, 누구와 관련되어지는? 인간과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 남겨놓은 사실들, 그리고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조사되어서 기록된 과거. 여러분들도 20여 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과거 사실을 남겼죠. 다 기억에 남습니까? 오늘 아침에 학원에 오면서부터 엄청난 사람을 봤죠. 근데 기억이 없죠. 그건 제가 피곤한 거예요, 그지? 그 수많은 사실들 가운데서 조사되고 기록된다는 것은 뭐다? 바로 선택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된다는 것. 이걸 한자에서는 뭐라고 한다? 역사라고 한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밟아온 과정들. 여러분들 취업할 때 뭘 쓰게 합니까? 이력서를 쓰게 하지. 이력서. 과거에 뭘 했느냐? 력. 사는 뭐예요? 사는. 기록된 것. 사는 기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띠것에 나오다시피 영어로서는 이제 히스토리를 하는 것이 히스토리아와 독일어 게시테라고 해가지고, 게시테라고 하는 것은 남겨진 사실이고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것은 탐구된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를 바탕으로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다 하는 두 가지. 모든 것이 조사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뭘 기록하느냐? 그 역사학의 내용입니다. 내용. 아주 간단하게는 이렇게 하나 메모합시다. 간단하게. 전근대. 근대 이전의 역사는 자연과 인간입니다. 자연과 인간. 그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삼국사기에 지진 관련 얘기가 나온다. 맞습니다. 왕조실록에 뭐가 나온다? 왕조실록에 천둥 번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지? 동물 이야기도 막 나옵니다. 근데 우리 역사책에 동물 이야기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죠. 어떤 인간, 주로 누구예요? 주로 누구다? 주로 지배자. 기타는 그 지배자와 관련되는 인물들. 왕을 구한 백성들, 뭐 그렇게 나오겠죠. 대체적으로. 뭐 신기한 사람은 나올 수가 있겠지. 막 쇠를 먹거나, 그지? 우리 뭐 스타킹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근대 역사에 와서 뭐다? 근대 역사에 와가지고는 인간을 대선한다. 인간. 이게 이제 자본가에서 무엇으로? 노동자, 그리고 여자, 어린이. 이게 이제 근대 역사 인간의 어떤 확정이다. 우리 어린이날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어린이날 20년 되죠. 역사책에 여자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뭔가 행동하는 것은 언제부터 여자가 자기 이름 가지고 막 사회활동을 할까요? 한말에 와야 되겠죠. 한말에.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은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들,
그 압박 속에 천주교 신자들의 약 30%가 여성들이었습니다. 놀랍죠? 그 기록에 이제 남지 않잖아요. 이름조차 잘 없지 뭐 되게. 이게 이제 되게 역사의 내용이다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응용을 해서 또 그 뒤에서 또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박스 안에 이제 동양에서 역사학의 일체적인 목적은 귀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감, 바로 상고주의다. 고대를 돌아본다 하는 것인데, 귀감, 거울 감자죠. 거울. 역사의 효용성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성이라고 하는 것, 돌아본다는 이야기, 귀감이라고 하는 것들, 과거 사실을 참고해가지고, 그지?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 옛날 문제입니다. 요즘은 이게 잘 시험에 나오진 않고, 옛날로 치면은,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국민윤리를 배웠습니까? 국민윤리? 안 배웠어요. 옛날에 국사나 이걸 통합해가지고 내기도 했거든. 그런 쪽에서 이제 좀 다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려운 이야기, 성리학에서는 우리가 뭐 뒤에 가서 또 보겠지만은, 성리학이 강조하는 게 뭐냐? 정통론입니다. 대명분. 성리학은 정통론에 깍한, 명분에 깍한, 그래서 뒤에 공부합니다. 강목체가 이제 유행을 한다. 성리학이 언제 들어오게 됩니까? 성리학은 바로 고려 말이죠. 고려 말부터 뭐가 나타난다? 강목체가 나타납니다. 강목체가. 언제 성리학이 정착 발전합니까? 성리학이 발전한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조선 중기로 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 강목체가 많이 이제 유행을 하겠죠. 강목이란 말 혹시 기억납니까? 강목.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까? 국사 시간 말고 생물 시간에. 갑자기 또 생물 이야기 하니까. 강목. 종속 강목 들어봤죠? 이 별이강 눈목. 역사를 강목처럼 쓰면은 서울의 대학의 역사를 쓴다. 그럼 강에는 4년제 정규대학 이야기. 목에는 뭐야? 그 정규대학에 부속된 기관들 이야기. 그런 식으로 정통에 맞는 것들만 쓴다는 이야기. 딴 건 빼버리고. 하여튼 뒤에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 참고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청나라 학문의 영향, 고정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또 보기로 하고. 일단 영어가 좀 덜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침에 영어 단어 막 한 개 있죠. 학원에서 막 영어 단어 막 주지. 국사는 왜 단어 공부 안 하죠? 국사 단어장은 하나 만들면 좋은데. 내가 게을러가지고. 이런 단어가 덜 익숙하잖아, 그죠? 그래서 조금씩 좀 자주 보는 그런 습관들. 자, 근대에 와서 민족주의 사학의 발달. 근대 민족주의. 원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 산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우리 민족이었습니까? 진짜 우리 민족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글쎄요, 그죠? 그 되게 이 국사라고 하는 게 과도한 민족주의. 지금 뭐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국정교과서가 우리 시험하고 무슨 관계 있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도리어 그 퇴행적인 근육인 때문에 문제가 더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의미보다는 사실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 공부하는 게 더 산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어쨌든 뭐 근대 이후의 민족이라는 말이 더 많이 강조된다 하는 것이고, 대상은 이제 과거 모양을 가지는 것과 이제 형태가 없는 것으로 나누게 되는데, 역사의 한 분야 중에 하나가 고고학입니다. 고고학. 알죠? 유적 유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 자,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 과학기술의 발달과 역사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이 있다 없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역사학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과학이 발전하면은 역사적 사실이 풍부해집니다.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과학이 발전해서 이걸 글자를 읽어낸단 말이죠. 그죠? 내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농담 삼아 이야기할 때 역사는 수사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왔다. 그 옛날에 뭘 봅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가져가지. 요즘은 와가지고 뭘 뿌리고 뭘 비추면은 뭐 다 막 들어가나, 그죠? 증거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하나. 그래서 이 대상의 덕도 풍부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무형의 것은 뭐다? 형태를 같이 하는 것들. 종교, 의례, 풍습, 관습. 관습이라고 하는 걸 거꾸로 하면